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아있는 거는 전혀 다른 거다.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뭐 투자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든 그런 뭔가를 하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부자가 된 이후에 계속 적용을 시키면 부자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자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랜 기간 투자 성과를 올리고 오랜 기간 부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검소함, 흥청망청 본인이 번 것들을 다 쓴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쌓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검소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소하다고만 해서 부자로 남기 어렵겠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편집증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그거에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자가 될 때까지 했었던 그런 투자와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부를 더 쌓아가면서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제 채널에서는 주식 얘기를 주로 하니까 주식으로 놓고 보면은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돈을 불린 사람들의 노하우에 우리 귀가 열리잖아요. 누가 더 돈을 빠르게 많이 버나 이걸 경쟁적으로 찾아내고 그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공을 한 이후에 그걸 다 잃어버리는 일을 겪게 되더라.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열심히 배워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그런 투자를 계속 반복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에게 남은 것만 빚이 몇 억이더라. 이런 얘기 되게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필터링이 돼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부자가 되긴 됐는데 그 쌓아온 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는 더 큰 문제라고도 보여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뒤 안 재고 그냥 뭐 아니면 도다, 못 먹어도 고다라는 심정으로 영혼의 한타 베팅을 하면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몇 억 벌었네 이러는 분들도 나오죠. 문제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했을 때 그 부가 나한테 계속 오느냐, 그 성공이 나한테 계속 오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부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했던 그 투자 방법, 내가 수익을 냈던 방법이 부를 지키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했던 편집증적으로 강박적으로 내 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잘 됐지만 내년에 이 투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지금 선택한 이 투자가 다음에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투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태까지 내가 성공했으니까 잘 되겠거니,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나도 되겠거니 라고 하면서 그냥 장밋빛 희망에 휩싸인 채로 긍정적인 면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좀 강박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강박이 필요하고 그걸 극복하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안전한 투자만 해라, 지지 않는 투자라는 거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주제예요. 보수적으로 투자하냐 공격적으로 투자하냐 이렇게 굳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안전한 투자만 해서는 부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약간은 좀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투자 행동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선택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을 해 나가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성과를 내는 주식 투자라고 하더라도 롱런하기 힘든 거고, 롱런하지 못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부를 쌓아나가기 어렵다는 얘기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즐깁니다. 주식을 사더라도요, 우량주 이런 거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잡주 같은 것들이 많아요. 몇천 원짜리 주식, 끽해봐야 만 원짜리 주식, 뭐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잡주로 장기 투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도 적지 않아요.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고 이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늘어났고요.
한마디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보면 저보다 주식 투자 규모가 큰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변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인터넷 정도에서나 그냥 그런 사람들 좀 보는 정도지.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들을 때 안전한 투자를 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하는 관점이라는 거는 안전하게 해라, 실패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해라가 아니라 실패할지 모르므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그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내 공격이 실패했을 때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플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해 가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실패에 대한 플랜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랑은 좀 다소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걸 굳이 따지면은 이건 보수적인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보수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투자에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나? 이 방법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못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는 알 것도 같은 게, 어차피 지금은 잃어봐야 크지 않으니까 지금은 약간 좀 도박적인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은 나중에 안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주식하다가 나중에 좀 돈 벌면은 건물주 돼야지,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요 별로 일어나기 힘든 생각입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나 도박으로 크게 한탕 땡기고서 도박 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런 사람 거의 못 보는 거잖아요. 카지노에 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카지노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도박 안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한 것 같다, 그거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셨다면 행운이에요. 지금부터 그거 안 하면 됩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닌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로 내가 부에 이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모든 주식 투자 노하우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투자 생활을 계속 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건 자신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유튜브 머니버디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를 저는 유튜브 2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 두 채널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되 그 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고, 인사이트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자기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이제 주식 알려주고 있는 분들, 투자를 알려주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볼 때 적어도 제가 오늘 말한 이 기준점 안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분명히 걸러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보는 걸러내세요. 아무리 나를 현혹시켜도 희망이 차오르더라도 멈추세요.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다소 조금 약간 밍숭맹숭해 보이더라도 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1번이고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불화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그 위에 불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제가 단언컨대 그 방법이 제일 빠를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